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이번 주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첫날부터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코스피가 1.7% 급락이 나왔고 동시호가에 꽤나 큰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0.7% 하락이 나왔고 동시호가에 조금만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상승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이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유독 낙폭이 컸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3%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또 플랫폼 기업들도 3%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은 상승했던 종목보다도 얼마나 덜 빠졌었는지 그게 더 중요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이 조금은 제한이 돼서인지 의외로 상승했던 종목이 몇 종목 보이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기업, SM까지 나름대로 준수했던 종목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지난 1월 마지막 날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다시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약간은 찝찝함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도 많은 순매도가 있었죠.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양매도가 나왔거든요. 이 점은 연속성이 있는지 그걸 앞으로 필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모두 양매도가 나오면서 흐름이 썩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 만에 처음이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달 만에 처음이네요. 반대로 삼성 SDI는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미약하지만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하고 기관만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다 매수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삼성 SD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T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LG전자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많은 매수자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갔다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모처럼 하락이 나왔어요. 그때 나왔던 고용지표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나스닥이 1.6% 급락이 나왔는데 고용이 과연 나빠서 빠졌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와서 시장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이 1.6%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을 한번 살펴보면 금요일날 예상치가 3.6%였거든요. 그런데 3.4%가 나오면서 굉장히 탄탄한 고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4% 이하라면 시장에서는 완전 고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실업률만 보면 미국 시장은 절대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고 어느 때보다 시장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쯤이었나요? FMCA가 있을 때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 키워드를 수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에 환호를 했었고 물가 상승은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옥죄었던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직접 파월의 물가 상승 둔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만큼 이제는 금리 인상 기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렇게 미국 시장을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너무 탄탄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의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두 번 더해서 그때 마무리 지을 것인지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를 통해서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맥락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일봉상으로 본다면 저는 정말 고용이 좋다는 것이 금요일날 시장을 눌렀던 주된 이유였는지 그 점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수가 조금은 빠르게 상승이 나왔고 언제 조정이 들어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재료를 통해서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정말로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는지 아니면 주가의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한 번쯤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으니까 그런 시점으로 하여금 주가가 빠졌는지 그건 우리가 100% 확실하게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조금은 긴 시각으로서 시장을 거시적으로 내다본다면 조금 더 대응이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긴 시각으로서 거시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충분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니까 흔들림이 나온다고 해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P 500을 보면 마찬가지로 1% 하락이 나왔죠. 다우지수는 덜 빠졌네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를 보면 니케이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0.8%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마이너스 1%, 중국도 1%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 시장을 제외한다면 아시아 시장도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우선 고용이 잘 나왔던 못 나왔던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 거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잘 활용해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는 애플페이 관련해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이슈는 정말 좋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로 출시일이 다가온다면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료들은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 특정 일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 직전부터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좋은 기사들이 나오죠. 그럴 때마다 주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여줘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특정 시점이 되면 이미 상승이 나왔던 만큼 흔히 말해서 먹을 수 있는 폭보다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폭이 훨씬 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기사들은 그동안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왔었다면 먹을 수 있는 폭보다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폭이 크니까 정말 내가 단기 투자에 능한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패스를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비슷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게임주들. 자, 게임주는 신작 발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와 비슷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한 번씩 간헐적인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끌어오고 실제로 출시를 하게 되면 주가는 빠지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신약 관련주들, 예를 들어 FDA 승인이 다가온다든지 또 임상 실험 일자가 다가올수록 그때마다 주가는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또 좋은 기사들이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확정 일자가 다가올수록 주가는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확정일이 되었을 때는 주가에 급락이 나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애플페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서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으니까 다양한 업종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자, 대표적으로 한국정보통신이 있죠. 이건 애플페이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의 주가 상승을 보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엄청난 상승이 한 차례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되고 지금은 또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률을 살펴보더라도 상당하리만큼 상승이 나왔으니까 먹을 수 있는 폭보다는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폭, 그게 훨씬 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페이 기사를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다양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썸네일에 나와 있듯이 반도체 관련주,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올해를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2.5% 하락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2.6%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일단 하이닉스는 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금요일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지만 올해 방향성은 저는 우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는 저는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렇게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AI, 챗 GPT, 이쪽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커다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챗 GPT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을 원한다면 한번 내용을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보면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AI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였어요. 자, 그런데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작년에 27조 원이었다면 올해는 69조 원으로 약 2.5배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2026년에는 무려 107조 원까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챗 GPT가 작년 12월 1일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출시 5일 만에 사용자가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고, 그리고 이 기록은 페이스북이 10개월, 그리고 트위터가 2년에 걸쳐 기록을 했었던 사용자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챗 GPT가 5일 만에 기록했고 지금은 글로벌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챗 GPT의 중심이 되는 것이 AI 기술인데 여기에서는 음성 인식하고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XR 헤드셋이 나옴에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한번 강세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메타버스 쪽으로 확장이 되는 만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메타버스 관련주는 올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네이버에서도 챗 GPT 출시를 공식화했고 이 AI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도체를 보면 주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GPU예요. 그래픽 처리 장치이죠.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에 있어서 80%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D램 반도체예요.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 챗 GPT가 열풍을 불러오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10개월, 그리고 트위터가 2년 만에 기록했었던 100만 명의 사용자를 5일 만에 돌파했고 이 AI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반도체는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래픽 처리 장치의 전 세계 시장 80%를 점유한 기업이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이고 또 그래픽 처리 장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D램 반도체다. 이 점을 떠올려 보신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실적이 나왔다고 매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12월 1일에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1월부터 그 관심도가 몰리고 있고 그런 점들을 떠올려 본다면 저는 올해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때문에 항상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AI 쪽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새로운 시각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일정을 살펴볼게요. 이번 주 수요일에 파월의 연설이 있어요. 과연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부디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연설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또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모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